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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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반갑습니다. 포드 X 프로로 2.3 차주분. 예, 얼마 전에 그 명절에 그 포항까지 고향에 내려갔다 오셨잖아요. 네네. 예, 차 타고 처음 장거리 뛰신 건데 좀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간단히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처음으로 차를 사고 난 다음에 장거리를 운행을 해봤는데 네. 생각보다 운전하기가 많이 편했었어요. 기존에는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없다가 네, 기존 차에. 네. 네네네. 그게 있었는데 생각보다 자율주행도 잘 되고 어. 거의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 야. 그 정도로 네. 나름 운전이 괜찮게 네. 내려갔다 왔어요. 아주 좀 이렇게 만족스러운 그런 네. 눈길이신데. 제 진짜 소개가 늦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사이클 이제 동호회를 이제 분당에서 하고 있는데 그때 정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우리 동생입니다, 사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포드 익스플로러 2.3을 이제 최근에 이제 출고를 했다고 해서 뭐 이 차의 전체적인 또 장단점 들어봐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시간 내서 찾아뵙게 됐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38살 아들 한 명 갖고 있는 그 직장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익스플로러 이제 언제 출고를 좀 하셨죠? 출고는 작년 12월 중순쯤에 했고요. 이제 한 달 반 정도 운행한 것 같아요. 2.3L 에코부스트 리미티드 버전이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블랙 에디션 작업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에 어떤 차를 타셨는데 이제 익스플로러를 구매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죠? 제가 어떻게 보면 미국 차를 많이 탔었던 것 같긴 한데 네. 말리부 2.4를 타고 있었고요. 네. 그거를 타다가 뭐 바꾸게 된 이유는 일단 뭐 10년이라는 시간도 지나기도 했고 또 개인적으로는 1, 2년 동안 장구장들이 꽤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차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구매하게 된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구매 가격을 설명을 이제 부탁드릴게요. 네, 작년 21년도에 구매를 했었고요. 그때 가격이 6,020만 원인데요. 저는 딜러 할인까지 해서 250만 원을 할인을 받았었고, 최종 이제 구매 가격 자체는 거기에서 이제 블랙 에디션 작업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3이 좀 더 빨리 나온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서 구매하게 됐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저는 뒷열이 세 사람이 탈 수 있냐, 두 사람이 탈 수 있냐, 그것 때문에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차의 그 장점에 대해서. 네,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하면 외관에서 봤을 땐 차 자체가 엄청 크다 보니까 가성비 있는 큰 차라는 게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제가 시승을 처음 해봤을 때 이제 후륜 기반이다 보니까 나름 속도, 그러니까 운동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의 전륜 베이스의 차량 대비 조금 더 좋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차다 보니까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외로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더라. 그게 생각보다 좋은 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내부를 보면 기본적으로 처음 딱 보시는 분들은 와 이거 뭐야 라는 생각을 들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봤을 때 플라스틱 소재가 워낙에 많이 쓰이고 센터페이시아에 있는 그 화면 자체도 엄청 작고, 그리고 흔하다던 전면 이제 계기판도 100% LCD가 아닌 아날로그와 LCD의 조합, 그 정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실망을 했었죠. 근데 그에 대비해서 생각보다 들어가 있을 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는 차를 보면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건 볼보였었거든요. 특히 지금 현재 나오는 아리아가 들어가 있는 그 볼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가장 좋았는데 그걸 어떻게든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거의 한 90%까지 만들었어요. 그래요? 이 차에.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거를? 처음에 시동을 딱 키면 좀 약간 시간은 걸려요. 볼보처럼 바로 켜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바꾸게 되면, 잠시만요. 시간이 좀. 여기에 T맵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핸드폰을 갤럭시를 쓰다 보니까 갤럭시를 쓰면 뭐 빅스비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차랑 이제 블루투스랑 연결이 되면 바로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서 T맵을 바로 쓸 수 있게 이제 되는 조건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아리아 강동역으로 가죠. 이 정도로 되는, 제가 따로 인터넷 설정이나 이걸 하지 않더라도 되는. 그래서 나름 포드에서도 만족하고 있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그렇게 많이 없었고요. 국산차 대비 조작성도 몇 가지가 없다 보니까
사용하는데 많이 편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이제 실제로 이제 사용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첫 자리, 그러니까 1열 자체가 워낙에 넓다 보니까 실제 제 다리 옆에도 공간이 한 주먹이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사고 나도 좀 덜 다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2열에는 제가 6인승을 왜 선택을 안 했냐면 가끔씩 5인을 탈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3열은 거의 사용을 안 한다고 보고 1, 2열을 메인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5명이 타야 되는 케이스에서는 힘들더라고요. 지금 5명이 타야 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6인승이 아닌 7인승으로 돼 있어서 그것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운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지금 아쉬웠던 것들은 두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속에서 약간 울컹임, 미션 얘기인데 10단 미션이 들어갔다고는 하는데 저속을 하다 보면 순간순간 이제 꿀렁임들, 뭐 미국 차의 뭐 정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있는 거랑 그리고 볼보에서 느꼈던 그 시트의 편안함이 없다. 자기 몸을 좀 잡아주면서 좀 부드러운 시트 뭐 그런 것들이 좀 없다라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차를 이제 패밀리카 용도로 이제 타고 계신데 이제 아내분도 가끔씩 운전하시나요? 네, 그죠. 제일 고민했던 게 차가 너무 커서 와이프가 네. 운전하기 힘들까봐 그게 고민을 했었는데 네. 지금 승용차에서 SUV로 오면서 와이프는 네. 뭘 하든 힘든 건 똑같다. 네. 이걸 타나 아니면 중형 SUV를 타나 동일하게 힘든 건 똑같다. 그래서 뭐든 연습을 해야 되니까 상관없다라는 이제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지르게 됐죠. 아, 근데 실제 아내분께서 운전하시니까 좀 어떻다고 하세요? 힘들대요.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 골목이나 네. 주차에서는 네. 솔직히 저도 힘들어요. 왜냐면 왜냐면 기존에 한 번에 나오던 길도 가다가 왔다 갔다 한 번을 더 해야 되고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그 고속도로 운전할 땐 상관없는데 골목길이 좀 힘들다 그런 얘기가 있긴 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이 차 이제 2열 공간 한번 네네.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열 공간은 지금 현재 제가 키가 177인데요. 들어가서 지금 일반적인 사이즈로 대놨을 때는 여유 있어요. 여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레일도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제일 뒤로 간다고 했을 때는 솔직히 공간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기 카시트가 여기 들어가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탈 때가 가끔 있는데 예전에 세단을 탈 때는 5명이 솔직히 중앙에는 앉지 못했어요. 양쪽으로 한 명 앉고 중앙에는 앉기가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들어가고 형님이 여기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여유 있는 공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분들 승차감이 어떻다고 하시나요? 승차감은 솔직히 다들 별 반응이 없으세요. 그냥 뭐 나쁘지 않다. SUV 치고는 나쁘지 않다. 정도신 것 같아요. 이게 엄청 좋다 나쁘다 관점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승차감도 일반적으로 이걸 보시는 차주들이 생각했을 때 트래버스랑 현대의 펠리쉐이드 그 중간급이라고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갑자기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지금 네네. 썬루프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네네. 썬루프 이제 빛이 투하돼 가지고 네네. 이렇게 발생하는 어떤 불편함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솔직히 없고 애기가 이제 썬루프가 넓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고 위에 보면서 밤에는 뭐 별 있다 뭐 있다 뭐 이러면서 좋아하고 낮에는 햇님이다 뭐 이러면서 참 좋아해요. 아, 역시 이제 아빠들은 또 요런 또 매력을 맞아요. 차를 운행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진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요 서블라인드 기능 같은 경우도 큰 장점으로 또 들을 수가 이제 있고요. 실제 이것도 활용을 좀 자주 하시죠? 실제 애기 쪽 있는 창가에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이럴 때 써야 되겠네요. 그리고 썬팅 농도는 어떻게 되죠? 이 차가 특이한 게 이제 2열부터 3열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틴팅 비슷한 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어두워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현재는 전면에 30% 그리고 1열 같은 경우 15% 뒷열 같은 경우에는 30%를 했는데도 좀 어둡긴 해요. 나머지는 3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 좀 볼게요. 네네. 차가 트렁크 기능이 좀 되죠? 네네. 차가 많이 더럽네요. 아, 현재는 지금 차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애기 킥보드랑 세차용품이 전부고요. 3열을 엎어뜨려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이제 구매를 서비스로 다 해주셨어요. 야, 그럼 딜러 서비스 어떤 거 받으신 거죠? 생각보다 많은 걸 해주셨는데 네. 타사에서는 못 해줬던 서비스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안에 매트나 아니면 사이드 스텝이나 그리고 유리막 코팅 그리고 썬팅
그리고 광각 사이드 밀러까지 교체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안에 코일 매트까지 다 해주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서비스 들어갈 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이렇게 딜을 좀 잘하시나요? 저도 영업인지라 그래서 이제 그 네네. 아는 사람이 더하다고. 네네. 뭘 더 받아내긴 좀 미안할 정도로 받아서 좀 죄송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2개월 가까이 이제 운행하면서 네. 그 예비 구매자분들께서 아셔야 될 뭐 팁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저는 첫인상이 끝까지 갔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내부에 딱 들어가면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본적인 퀄리티, 내부 마감이나 이런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 이하로 가진 않더라고요. 항상 좋은 점만 계속 봤었지 나쁜 모습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주행 성능이 너무 마음에 들고 생각보다 연비가 많이 잘 나와서 너무 좋았어요. 제가 한 2,700 정도인가 지금 탄 것 같은데 평균 연비는 한 9.5 정도 나오고 요번에 포항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좀 연비 주행으로 이동하고 물론 뭐 6시간 동안 막히면서 이동하긴 했는데 그때 한 800km를 10.5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이동치에 10.5면 정말 준수하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전체적으로 설명을 또 이제 잘해 주셨는데 네네. 그 펠리세이드와 이 익스플로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네네. 예, 각각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줄 수 있는지. 솔직히 펠리쉐이드는 내장재에 좀 관심이 많고 내부에 올인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펠리쉐이드를 추천드리고요. 기본적인 어느 정도 주행 성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비나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민을 하면 저는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승차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네네. 통통거린다 이런 게좀 맞아요. 통통거리는 느낌보다는 기본적으로 운동 성능 자체는 정말 마음에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에어 서스펜션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정도 가격대는 들어가지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노면 소음이나 순간 나오는 요철 같은 거에는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선 부담스러운데 승차감을 메인으로 가야 된다 하면 트래버스 쪽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